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클로이 선생입니다. 요즘 아이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삶의 역경이 있으면 부모님이 전부 해주시거나 힘든 일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물과 아픔이 보기 힘들어서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어렸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데도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간다면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쉽겠죠.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이 그릿이 있었다고 합니다. IQ도 재능도 아니었어요. 바로 열정과 결합된 끈기, 그리고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의 회복력, 이런 것들이 성공의 문을 열어주었죠. 바로 내면이 강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래가 밝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 해주기만 한다면 아이의 내면이 강해질까요? 우선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아이들 엄마 아빠가 짜주신 스케줄에 맞춰 생활하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로 공부를 해요. 학교와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주입식 교육이 아직도 한창이죠. 아이가 틀리거나 실수했을 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도 때문이죠. 그 아이한테 스케줄을 맡기면 또 노는 게 너무 많아지고 아이들보다 더 늦어진다고 하면서 막아버리기까지 해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답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너 알아서 해 하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결코 들지 않아요. 부모님의 통제하에 이제 틀에 갇혀 있었던 아이는 오히려 이제 네가 할 수 있지 하는 순간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날아다니고 또 부모님, 선생님의 눈치만 보며 보여주기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성적은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또는 엄마 아빠의 통제 안에서 자란 이제 고3까지 자란 아이가 그런 생활을 한 후에 대학도 잘 갔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하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학을 하든 그 비싼 등록금을 낸 대학을 때려치든 아니면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하거나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해요. 정말 이렇게 이런 생활이 그릿이 자라나는 삶일까요? 아직도 그 꿈은 돈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미리 포기하게 하진 않으실까요? 말도 안 돼, 네가 하면서 아이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절대로 그 시련을 겪고 일어날 만한 힘이 만들어지기는커녕 아,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면 되는구나.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구나. 안 하면 되는구나. 생각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의 생활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아이들 혼자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는 아이들 전혀 못 봤어요. 그쵸?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든 태워주시고 그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다니죠.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은 집 앞 놀이터가 전부예요. 혼자서 여행을 다니거나 자연을 탐구하는 아이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됐어요. 세상이 험하다고 아이를 그냥 새장 안에 새처럼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본인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엄마 아빠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용기를 받아서 자존감도 높이고 성공해서 또 자존감을 이만큼 높여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도전하는 법도 아이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하고 시키는 일을 임무완수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이 정도면 한 인격체가 아니고 부모님들의 욕심을 위한 노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이에게 계획표 짜는 법을 배우게 한 뒤에 스스로 계획표도 짜보게 하고 스스로 도전할 만한 것 5가지를 정한 뒤에 도전 5가지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해내면 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보상은 전혀 없어야 돼요. 보상에 집착하면 나중에 보상이 없어질 땐 그 도전을 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할 일을 정했다면 일주일 뒤에 평가를 할 거예요. 그 도전들이 실패했을 때에는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에도 이제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자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도전을 하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 못했다면 말이 좀 틀려지죠. 그럴 때에는 함께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준 것이 속상하다고 부모님이 감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너를 믿어볼게. 네가 해낼 때까지 나는 너를 믿어줄 거야.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엄마는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을 아니까 생각한다며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너에게 혼자 하기에 버겁다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코칭을 들어가셔야 돼요.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지금 한번 해보자 이런 방법을 써봐.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와 코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성공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만한 보수를 줘야겠죠. 약속하지 않았어도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게 한다던가 용돈을 쥐어주셔도 괜찮아요. 실패한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에는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성공한 것은 가볍게 그냥 칭찬을 해주시는 거고요. 집안일을 한다던가 나가서 하는 미션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아이가 힘들게 자기 한계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끝까지 풀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응원만 해주시고 앞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게 해주세요. 한 문제를 며칠 동안 가지고 생각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옆에서 팁만 조금씩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의 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도전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게 되면 미래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진도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게 영재 소리가 나오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 과목을 파고 또 파고 하는 힘이 있었기에 영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도 끈기 있게 생각의 힘을 기른다면 당연히 되겠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수학을 팔려고 하면 영어 단어를 암기해야 되고, 영어를 팔려고 하면 논술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연구를 하기는커녕 자기가 이제 할 만큼만 하고 다른 과목으로 쉽게 쉽게 넘어가야 돼요. 빨리빨리. 끝까지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막는 부모님과 선생님 때문일 수 있어요. 또는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진정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의 삶은 아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끝까지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부모님하고 선생님 필요한 거예요.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이의 생각을 그리고 아이의 마음 능력을 키우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실패를 했을 때 격려를 받으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에너지로 부모님이 걱정하던 진도를 순식간에 싹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